있는데, 그래도 처음 오신 분도 몇몇 분 계시니까, 처음 강의할 때를 다 처음 오신 분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면, 그리고 또 한문 문법에 관한 것은 한 서너 분 하면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은 되도록이면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처음 이제 한 몇 분은 빠지지 말고 들으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처음 그거 할 때 거의 기본 문법이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기본 문법만 알고 나면 한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김 선생님은 논어를 갖다가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런데 논어는 보통 쉽다고 해가지고 한 번 듣고 나서 잘 안 듣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자님이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고래로 석학들이 주석을 많이 붙여놨지만 그 주석이 붙이는 것이 근세에 올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근세에 와서 가장 논어 줄을 갖다가 그래도 다양하고 새롭게 정확하게 고정해가 붙였다라고 하는 것이 대만에 있는 전목이라고, 전목 선생이 주석을 붙일 정도니까. 그리고 이 논어에 대한 것은 주석은 아마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어느 때는 다시 왜냐면 글이 죽은 글이 아니라 성인의 글은 살아있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백세 스승의 말씀은 대를 이어가면서 주석서가 항상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다 보이네. 왜 진짜인지 예. 그래서 앞시 기간에는 공자님, 왜 공자님은 공씨라고 하는가? 공자님의 어떤 유래까지 했었고 또 춘추 시대의 시대 상황을 대략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공자의 한평생은 지나가면서 곳곳에 나올 때마다 할 것이니까 공자님의 일생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앞 시간에 할 때 두자 했습니다. 자왈은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무엇을 목적절은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왈까지 했습니다. 그 자왈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보면은 하기 제1이라는 말이 있죠. 하기 제1. 자왈 앞에 맨 하면은 하기 편해가 하기 제1이라고 써놨죠. 그래서 이 하기 제1은 하기는 논어 20편 중에서 제일 첫 편의 제목이 하기죠. 그는 하기는 어디서 제목을 따왔느냐 하면은 자왈 다음에 나오는 하기라는 요서 하기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요 두 자를 써가지고 이 편의 제목으로 정한 거죠. 대부분의 논어책 20편은 여러 가지 책이 시작되는 그 편이 시작되는 맨 처음 나오는 글자를 따가지고 편 이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기 제1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 거 보면 조그만한 글자로 쓰는 글자가 있죠. 그거는 이 편의 성격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갖다 읽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 작은 글씨로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거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차위서지 수편 고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예. 그 책에는 없습니까? 그 책에. 그 책이 없습니까? 그 주가 있는 책이면 좋을 것인데, 그런데. 차 해가지고 하기 제1에, 혹시 그 주가 없습니까? 강 교수님 그 주가 없습니까?
예? 아, 그 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래도 이거는 뭐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 제가 쓰겠습니다. 차, 뭡니까? 차 어찌 됩니까? 차, 위서지, 차 위서지, 수평,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차 위서지 수평, 고, 어찌됩니까? 속이, 다, 어찌 됩니까? 속이 다, 본지의,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아, 예. 무본지의니, 그 다음 어찌 됩니까? 무본지의니, 예. 네. 입덕지. 아, 입덕이 아니고 입도입니까? 네. 입도지 문입니까? 네, 입도지 문이요 되겠네요. 네, 입도지 문이요. 득지, 아, 기털기다. 네. 득지, 적덕지니 학자지 선무야. 예, 그래서 여기서 없으면은 요거 써 놓으시기 바랍니다. 학자지, 아, 선무야. 여기 맨 앞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글이 작지만은 요까지 조금 시간을 보낼 상황입니다. 요리가 써놨습니다. 뭡니까? 요까지 읽으면 어찌 됩니까? 요까지 읽으면은 예, 읽으면 읽어보세요. 예, 차위서지 수평입니다. 차위서지 수평입니다. 읽는 방법은 뭐 어떻게 읽는다 했습니까? 문장 성분에 따라 읽어주고 기능을 나타내는 조사들은 앞으로 붙여 읽으라 했죠. 그런데 어찌된지 모르지만 이 중에서 기능을 나타내는 조사는 갈지자입니다. 그렇죠? 갈지자 앞으로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왜 차는 떼겠습니까? 차. 여기서 차는 그뭐 여기 주어라는 말이죠. 여기죠. 그래서 차를 떼는 거죠. 그래갖고 토를 붙이면 차는 이것은 되죠. 이것은 대명사인데 이것이 뭐 이것입니까? 이 차자가 가리키는 게 뭐겠나요? 아, 그러니까 본문에서 찾아라. 이 차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보면 이 학이라는 말이죠. 이 차 위에 학이가 나오죠. 그래서 학이 제일이라 해놓고 이것은이 나온 게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앞에 있는 학이라는 말을 나타내는 대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차는 이게 딱 좋은 표시로 옛날 어른들이 딱 토로 붙임입니다. 는자 토로 붙이시면 앞이 좋다라는 거죠. 차는 됩니다. 차는 해가지고 요걸 갖다 이 할위자로 해석할 줄 알아야 그 뒤에 것이 나가겠죠. 할위자. 근데 할위자는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할위자입니다. 할 이건 뭐겠습니까? 할 이거는 우리말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다 할위자. 그럼 하다는 뭐이겠어요? 동사예요, 동사. 우리가 엄청 많이 쓰는 영어의 두 동사하고 똑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나타내는. 그래서 행위를 나타내는 것은 무조건 이것으로 다 대칭해 쓸 수 있습니다. 행위를 나타내는. 운동을 하다, 뭐 정치를 하다, 공부를 하다, 우리말 하다 다가 붙는 거는 전부 다 이걸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입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위정자는 뭡니까? 위정자한테 이거는 하다라는 동사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사람, 정말 정확하게 쓰면 다스를 치자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걸 대동사로 쓰는 거죠. 그래, 정치를 하는 사람, 그럼 어찌 됩니까? 위학이라고 쓰면
어찌 됩니까? 위학은 위학 흔히 많이 보죠. 위학지요는 뭐라 사는 말이 나옵니다. 위학지요가 뭡니까? 위학지요는 무엇을 하는 포인트, 키포인트? 학문을 그러니까 학문을 하는 요점은 이런 뜻이죠. 그러려면 요거는 우리지금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할위자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요 할위자가 나오면은 해석이 기본 3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하다라고 해석할 것이냐, 하다라고 해석할 것이냐, 또 뭡니까? 무엇이 되다라고 해석할 것이냐, 그 다음 무엇을 위하다, 위하다로 해석할 것이냐, 3개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탁 나오면 3개 중에 1개를 대입해 봐야 됩니다. 3개 중에 1개. 서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3개 중에 하나를 대입해 봐야 합니다. 요 중에서 더 나가면 말하다, 생각하다도 흔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5개로 다 외워놓고 하면 어려울 거고, 이 하다가 나오면 이 3개 중에서 1개를 대입시켜 가지고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하다라고 하는 건 아까 위학지용이나 위정자나 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 요 예를 들어 이런 말이 있다죠. 하다라고만 알고 요것만 예를 들어 요런 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인지고 갈자는 제가 계속 쓰는데 갈자 뒤에 나오면 설명하겠습니다. 요건 해서 요걸 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위인지본이라고 쓰면 어찌입니까? 사람을 하는 근본은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하다 그죠? 이건 안 되죠. 그럼 이럴 때는 해석 어째야 되겠나요? 되다로 해석해야 돼요. 위인지본, 사람이 되는 근본은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 위인이 어떻노? 이렇게 하면 그 사람 위인이 어떠노? 하면 그 사람 됨됨이가 어떻노? 이렇게 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다음에는 되다가 엄청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할비자가 나오면 하다로 해석할 것이냐, 되다로 해석할 것이냐. 또 위하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아무 쓸까요? 이런 말이 있다 합시다. 이건 어찌 됩니까? 이럴 때 하면 나라를 하는 충성 이래도 안 되잖아요. 나라를 되는 충성도 안 되잖아요. 이건 어찌 해야 되나요? 위국, 나라를 위하는 충성, 나라는 위국 헌신,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거. 이럴 때는 할비 똑같은 할비자지만 완전 이걸 갖다 하다 한 개만 알아가지고 해석이 되겠나요? 안 되죠. 나라를 하는 뭐 팔아먹잔 말이가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요 할비자가 나오면은 기본으로 3개 중에 요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생각하다 하고 말하다입니다. 생각하다 말하다인데 5개 다는 어려우니까 할비자가 나오면 하다, 되다, 위하다 3개 중에서 해석을 적용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는 그럼 이것은 여기 있으면 한번 봅시다. 차는 위서지. 차는 갈지자를 이왕 나왔으니까 하겠습니다. 갈지자 뭐나 많이 나옵니까? 여기 처음 올 때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해석이 되는 거고 한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위자는 3개입니다. 그 중에서 3개를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는 위자고 그 다음 갈지자 해석합니다. 갈지자는 한문 책 중 보면 한 페이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 중에 하나죠. 글자 중에 한 페이지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글자가 들미라미 갈지자, 말리얼기자, 의조사기자. 아마 이 3개가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그만큼 이거는 용도가 많다라는 거죠. 요 갈지자입니다. 근데 갈지자는 요걸 갈지자 군 가라는 영어로서 가다라는 뜻으로 고라는 뜻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실차로서는. 그래서 가다라는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갈지자라고 했는데 사실 가다라로 동사로 쓰이는 것은 거의 5%도 안 됩니다. 이 가다로 쓰이는 것은 정말 잘 안 쓰입니다. 그런데도 동사가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지자라고 했는데 이 갈지자가 문장에서 조사로 쓰일 때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앞에는 말열리자는 문장 연결사라 했지만 이거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주는 단어 연결사입니다. 단어 연결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두 단어를 갖다가 연결해 주는 거니까 엄청나죠. 제가 앞에 계속 쓰는 것도 위인지본. 예를 들면 위인지본 이건 뭡니까? 위인 사람 되다라는 절하고 구하고 근본이라는 하고 두 개를 갖다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연결해 주는 역할이에요. 위인본이라고 세 개를 쓰면 이게 위인본이라고 쓰면 시에서는 그랬습니다. 어찌는 효제 위인본 이렇게 쓰면 이걸 생략해도 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넉자인 말로 석자배기를 넉자로 만들어 줄 때 쓰는 거죠. 단어 연결사죠. 단어를 연결하는 것은 우리 국문법으로 보면 뭡니까? 명사 앞에 놓을 수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없거든요. 명사 앞에 놓은 거는 명사 내지는 형용사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어 연결사로 쓰이는 것은 앞에 형용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더니 앞에 명사가 있고 뒤에 명사가 있던 이 두 가지 형식밖에 없습니다. 형용사 플러스 명사는 것은 아름답다 하고 꽃하고를 연결해 주면은 아름다운 꽃 이렇게 되는 거. 또 명사는 나라의 충신 이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형용사 묘사할 때는 붙는 접미사가 아름다운 깨끗한 이렇게 한운이라는 것이 우리의 형용사의 표시이죠. 그리고 명사할 때는 의밖에 없습니다. 단어로. 그래가지고 이거는 단어 연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한 위인지본 사람 되는 것의 근본, 나라의 강성, 이런 것들, 학문의 즐거움 이런 것들은 의할 때 다 이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어의 연결사죠.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죠. 원래는 요 위에가 여기 실사로서는 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단어 연결사이기 때문에 엄청 많이 쓰인다는 거죠. 이 단어 연결사만 해도 많이 쓰이는데 또 많이 쓰이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또 많이 쓰이는 것은 동사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문법적입니다. 목적어나 보어가 오죠. 목적어나 보어가 오는 자리에 대명사를 쓸 때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문법적으로 말하면 목적격이나 보어격 대명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어격 대명사 어떤 것이냐면 우지되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너희자입니다. 너희자. 이런 sense. 요런 뜻입니다. 또 진주에 큰 사고가 일어났다더니 이런 말이 있다 싶시다. 진주에 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지지호와 이렇게 뒤에 써놨다. 이런 어찌됩니까? 이자는 너희자고 지자는 알지자죠. 그럼 진주에 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지지호와 이 호자는 커스처 마크입니다. 어조사 호자가 맨 뒤에 오면은 커스처 마크입니다. 이 앞에 게 의문문이라는 표시입니다. 어조사 호자. 그럼 진주에 큰 사고가 났다고 하는데 이지지호와 이 갈지자가 요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는 단어 연결사가 아니죠. 진주에 큰 사고가 일어났다 하는데 너는 아느냐 무엇을? 갈지자 뭡니까? 이를 되죠. 너는 이것을 아느냐. 그래갖고 사고의 앞에 일어난 이것을 갖다가 대명사로 뒤에 쓰는 거죠. 대명사. 그래서 나라에 큰 일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지지화 너는 이것을 알고 있느냐? 이 지지화 너는 이것을 아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 갈지자는 목적어가 들어가 너는 이것을 이르리라는 것, 또 이에라는 보어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목적격이나 보어가 들어갈 이 동사 뒤에 대명사로 쓰일 때 이게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는 동사 위주의 글이지만 우리말이나 한문은 목적어 위주의 명사 위주의 글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를 갖다 꼭꼭 써줍니다. 그래서 이 갈지자는 요것으로 쓰이기 때문에 엄청 이게 또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한문책 한 권은 한 페이지 보면은 갈지자가 4개, 5개 나오는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만 쓰이도 많이 쓰이는데 또 한 개 많이 쓰이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쓰이는 것.
이거는 앞에 있는 것이 주어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앞에 말이 주어인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주어. 앞에 있는 것이 주어일 때 또 이것을 써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제가 흔히 쓰는 말입니다. 자는 요 덫이라는 뜻입니다. 오는 나오자입니다. 여 갈지자가 한 개 있고 소위는 까닭이라는 뜻입니다. 두 개 합하면. 그러면 학은 배우다는 뜻이고 한문제 이렇게 썼습니다. 오지 소위 학 한문자는 이런 글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어찌 되나요? 오지 소위. 요럴 때 갈지자는 앞에 있는 이것이 주어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오지 그러면 내가라는 뜻이죠. 내가 오지 내가 뭐 하는 까닭은 뭐 하는 까닭은 뭐 하는 내가 소위는 까닭이니까요. 내가 할 때 요것이 주어인 가짜 할 때 해석입니다. 내가 왜 앞에 게 주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할 때 해석된 겁니다. 오직 내가 뭐 하는 까닭은 뭐 하는 까닭입니까? 학 한문 배우다 무엇을 한문. 그러면 내가 한문을 배우는 까닭의 것은 까닭은 이 뜻이죠. 내가 한문을 배우는 까닭은 그래서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 갈지자는 단어 연결사로도 쓰이지 목적어나 보호가설에 대한 대명사로도 쓰이지 또 앞에 있는 것이 주어의 표시로도 쓰이지 한 개 더 하면 이건 더 많습니다. 요한 근데 이게 개락적인 것입니다. 한 개는 어찌 되냐 하면 어떤 것이 있을 때 큰 것 안에 작은 것이 포함되는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집합관계라 그래야 되나요?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집합에서 대소관계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큰 것 중에 작은 것 이리 되죠. 우리말을 해석하면 뭐 중에라는 뜻입니다. 요것으로 쓸 때도 엄청 많은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사지유지행자라고 합시다. 이건 뭡니까? 선비라는 뜻이죠. 선비. 지행은 지조와 행실. 지조와 행실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럼 어찌 됩니까 이게? 사지유지행자란 말이 있다 하면 이건 어찌입니까? 선비 뭡니까? 선비라는 큰 둘레가 있어요. 그 중에서 지행이 있는 사람, 선비 중에는 학문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북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 있고 지조를 지켜가지고 행실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럴 때 여기 선비 중에 지행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뭐 이래 되겠죠. 이것이 선비라는 큰 바운다리에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을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엄청 많이 쓰는 겁니다. 이렇게 집합관계 중에. 우리가 건의할 때 옛날에 공문진보 할 때 많이 썼죠.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천리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천리자 이거 뭐 단어 연결사로 마지천리 단어 연결사로 봐도 해석이 안 되고 일을 말하다 하는 이것도 안 되고 주어 표시도 아니고 요것밖에 쓰이는 게 없죠. 마지천리자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습니까? 마지천리자 말의 천리자 이 말입니까? 의자가 안 되잖아요. 어찌 됩니까? 말 중에 천리는 천리를 가다는 뜻입니다. 말 중에 천리를 가는 놈은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은 천리 말하는 말이지만은 요럴 때 갈지자는 말이라는 큰 집합 속에 천리를 가는 그만 작은 한 부분을 나타내죠. 마지천리자이라는. 그래서 이 갈지자 나오면 이 네 가지로 가지고 기본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갈지자가 나오면 이 네 가지를 해석해보면 거의 90%는 들어맞습니다. 할기자, 갈지자 엄청 중요한 거 다 나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까지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요까지가. 차는 이것은 하기핀을 나타내죠. 이것은 무엇이다? 이것은 위서지 수편 요태시이라 요까지 한 문장입니다. 차는 위서지 수편이라 뭡니까?
이것은 무엇이다? 위서 해석해 보세요. 위서. 이것은 이것은 어찌입니까? 이것은 아니네. 위서지 수평이 아니네요. 이것은 위 요걸 떼야 되네요. 자, 이것은 어찌입니까? 이것은 위 서지 수평. 제가 잘못 봤습니다. 떼는 걸 요 떼고 요 떼야 됩니다. 위서지가 아니다. 차는 위 서지 수평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차는 위 서지 수평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 동사입니다. 이것은 어찌 됩니까? 이것은 서지 수평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서는 책이죠. 이것은 책, 요거는 책이라는 말과 수평이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죠. 단어 연결사입니다. 이것은 책의 무엇이다? 책의 수평. 맨 처음 나오는 게 수평이죠. 1편, 2편 할 때니까. 이것은 책, 요는 단어 연결사죠. 아까 갈기자의 쓰임 중에서. 이것은 책. 책은 뭡니까? 이 노노책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노노책 전체를. 이것은 노노책의 수편, 맨 처음 나온 편이 뭡니까? 마지막 동사를 해석하면 되다라고 해석해야 되겠죠. 하다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책, 노노책의 수편이 된다. 수편이 된다. 뭐 할비자는 이때는 이걸 위자를 되다라고 해석해야 되겠구나. 이래 되는 거죠. 하다가 안 되니까요. 차는 위서지 수편이라. 차는 위서지 수편이라. 이것은 노너라는 책의 첫 편이 머리편이 되는 것이다. 요것이 여기까지 한 문장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뭡니까? 고자겠죠. 이 고자 뒤에는 토가 고라고 됩니다. 고로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석을 하면은 읽을 때 그리도 하셔야 됩니다. 차는 위서지 수편이라 고로 되는 거죠. 고자는 어떻게 됩니까? 고로. 이 고자는 우리 옛날 것을 가르치는 고자 많이 쓰죠. 그래서 나 고향을 갖다가 오래된 향리를 갖다가 고향이라고 하는 거 옛고자를 쓰죠. 그래서 이런 옛고자를 제일 많이 씁니다. 옛고자를 제일 많이 쓰고 고향 고국 할 때죠. 고국. 그리고 얘는 뭡니까? 예를 들어 돌아가신 분은 쓸 때는 뭡니까? 작고하다 고 누구 할 때 돌아가신 분을 표현할 때로 흔히 쓰죠. 고 누구라는 거죠. 그런데 고인이라고 쓰면 이는 해석이 두 개입니다. 고인이라고 쓰면 이미 고인이 됐다 하면 어찌 됩니까? 이미 고인이 되었다 하면 그건 세상을 떠난 사람을 말할 때 고인이죠. 또 어느 때 씁니까? 옛 친구를 고인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내가 고인이다. 고거의 준말입니다. 고인이란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옛날 보면 고인, 누구는 누구의 고인이다 라고 하면 옛 친구다라는 거죠. 중마고우 할 때 쓰는 거죠. 중마고우. 예를 들면 우리가 가는 중마고우 할 때, 이 고우 할 때 보세요. 중마고우 할 때 고자 이 옛 고자를 쓰죠. 그러면 대나무 말을 타던 죽은 친구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대나무 말을 타던 어릴 때부터 오래된 친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고인이 나오면 해석 두 개가 있습니다. 고인이 나오면 해석이 두 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실사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한 개가 명사로 쓸 때는 까닭이라고 씁니다. 그러한 까닭이다. 까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까닭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뭐뭐 때문이 그러한 까닭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 요 쓰이는 요와 같이 고로라고 쓰이면 이것은 뭡니까? 영어의 because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와 같이 문장에서 조사로 쓰였을 때는 우리말로 그러므로 내지는 그렇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고로입니다. 요 쓰이는 게 요 쓰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고로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와 같이 문장 연결사 문장 속에서 조사로 쓸 때는 이 고 뒤에 항상 붙는 게 딱 정해진 토가 로라고 그러므로라고 해가 이게 붙거든요. 그러므로 할 때 로자가 이어 붙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해석이 됩니다. 차는 어찌입니까? 차는 위. 이것은 무엇이 되었다. 된 것이다. 무엇이 된 것이다. 서지 수평. 이것은 노노책의 수평이 된다. 수평이 된다. 어찌 됩니까? 고로.
그러므로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소기가 됩니다. 바소자는 우리말 불안정 명사 뭐뭐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뭐뭐라는 것, 장소를 나타내면 뭐뭐라는 곳. 그래서 이 바라는 말은 순수 우리말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바는 네가 가는 바가 어디고, 그러니까 이거는 딱 바라는 말은 우리말의 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인 곳 내지는 추상 대명사를 나타내는 뭐뭐라는 것이라고 쓰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쉽죠. 단지 바소자는 다른 거하고 두 개를 연용해가지고 말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는 뒤에 나오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속이 그러므로 속이 기록한 토를 붙이자면 이제 갈단입니다. 이게 주어라는 뜻이죠. 고로 소기에 되겠네요. 고로 소기에라는 거죠. 고로 소기에 됩니다. 고로 소기에 다 무본지어이라. 요소는 다라는 이것이 동사죠. 동사. 고로 소기에 어찌 됩니까? 그러므로 소기 해석을 하면 어찌 되나요? 기록한 그 바에, 기록한 바에가 우리말 요즘 하면 기록한 것에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기록한 바에, 기록한 것에, 요 안에 있는 기록한 것에는 무엇이 많다라는 뜻이죠. 다. 고로 소기에는 많다. 소기에 다 많다. 무엇이 많아? 요 안에 기록한 내용에는 보면 하기편. 고로 소기에 기록한 바에 내지는 기록한 곳에는 아니죠. 곳은 장소니까요. 그러므로 기록한 것에는 정확한 주어를 기록한 것에는 뜻입니다. 소기에는 많다. 무엇이 많다? 뭔가 무본지어입니다. 무본지어. 요도 어찌입니까? 무본이라는 단어와 뜻의자를 붙여주는 단어 연결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기록한 바에는 무엇이 많다. 최고의 멋있는 너는 전체의 편을 갖다가 다 들으면서 제일 무엇을 강조했느냐라고 말을 한다면 요 말이 겁니다. 요 말. 무본이죠. 무본이 뭡니까? 근본에 힘써 들어가는 거. 네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근본이 뭐냐? 가지나 이파리가 아니고 뿌리가 뭐냐? 밑둥치가 뭐냐를 가르치는 책이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한 것에는 무엇이 많다? 근본에 뭡니까? 근본에 힘써라는 요는 행용절이잖아요. 행용부잖아요. 행용절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기록한 것에는 근본에 힘써라는 는 할 때 가지자 해석한 겁니다. 무본하라는 근본에 힘써라는 뭡니까? 뜻이 많다. 이래 되는 거죠. 고로 소기에는 됩니다. 고로 소기에 다 무본지의니. 그로 기록한 것에 무엇이 많아? 근본에 힘써라는 뜻이 시기가 뜻이 많으니 너무나 단순하고 평이한 글이지만 이거 여러분들은 다 외우는 글입니다. 많으니 근본에 무본 이 1편에는 근본에 힘써라. 사람이면 무엇에 힘써? 그 근본은 중간 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근본에 힘써라는 뜻이 허다하니, 많으니 해도 되고 해석을 허다하니 이래 해석해도 되겠죠. 허다하니 자토를 붙인 것은 이것이 뒤에 나오는 것의 무엇의 원인 쪽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토를 붙인 거죠. 그래서 끝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기록한 바에는 근본에 힘써라는 무본하라는 뜻이 많으니 이거는 이해라는 뜻입니다. 이해 내 입도지문 이요 적득지
기니 여론 있잖아요. 그리고 많으니 이에 입도지문 요는 이제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입도지문이요 적득지기라 라고 되겠습니다. 입덕지문이요 적득지기라 어찌 됩니까? 이에 이것은 이에 이 책은 뭡니까? 입도지문. 요거는 이제 뭐 단어 연결사니까 어찌 됩니까? 문은 문인데 어떤 문? 입도. 도에 들어가는 행용절이죠. 이게. 도에 들어가는 입도하는 이 말이죠. 입도하는 문이자 또 어떤 무엇이다. 무엇의 기틀이다. 무엇의 기반이다. 적덕지 무엇을 쌓는 덕을 쌓는 하는 할 때 해석이 된 겁니다. 하는 적덕하는 덕을 쌓는 기본이다. 덕을 쌓는 기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됩니까? 학자지 기본 요돈 있잖아요. 적덕지기니 학자지 선무야. 이런 해석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학자지 선무야라 어찌 됩니까? 학자지 선무야. 배우는 자 뭡니까? 그래 이걸 해석 어찌 됩니까? 앞에 나온 이건 단어 연결사하고 다르잖아요. 단어 연결사 뭐 학자의 돼야 될 건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됩니까? 학자들이 이거 앞에 있는 게 주어의 표시라는 거죠. 학자들이 뭐 할 것이다. 학자들이 어찌 됩니까? 선무야.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이 말이죠. 배우는 이들이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학자지 선무야라 돼 있죠. 그래서 이건 주어의 표시를 쓴 거죠. 선무야. 학자들이 배우는 이들이 먼저 힘써야 할 것이다. 왜 할 것이다라고 하고 계속 이렇게 쓰나요? 왜 할 것이다라고 쓰나요?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조사야자. 이 어조사야자는 뭡니까? 이건 딱 마침표입니다. 마침표. 옛날에는 마침표, 커스점마크, 감탄 표시 이것을 없었기 때문에 그걸 글자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그 문장이 끝날 때 마침표입니다. 이다 하고 점 찍는 거하고 똑같죠. 이다. 야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자지 선무야 하면 여기서 문장이 끝나구나. 이 야자는 어찌 됩니까? 우리가 정확한 문법적으로 말하면은 팽서문 종결사에 해당하는 거죠. 의문문은 아까 호자 있지만 그래서 이게 우리가 금령문 팽서문의 종결사를 끝날 때 이다 해놓고 딱 점 찍을 때 이 야자를 씁니다. 이는 종결사는 몇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요 의문문이나 감탄문이 아니고 팽서문의 종결사는 대표적인 게 몇 개가 있다고 했습니까? 야자하고 의자하고 은자하고 있습니다. 야, 의, 은 이것이 종결사의 가장 세계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만 알고 이 야자는 다 종결사인 점만 알고 있어가지고 또 해석이 안 됩니다. 이 야자가 문장 가운데 쓰일 때는 어찌 된다 했습니까? 문장 가운데 쓰일 때는 딱 쓰임이 우리가 말하는 쉼표나 악센트로 쓰일 때 이것은 여기 딱 들어 문장 가운데 이거 있으면 끝이 안 났는데 가운데 들어있으면 쉼표 내지는 악센트다. 강조를 할 때 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만 해도 벌써 이것이 한문 글을 보는 문장을 보는 기본을 말해 놓은 겁니다. 그럼 하기 제1이라 그 다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읽으면 어찌 됩니까? 산은 위서지 수편 다시 읽읍시다. 차는 위서지 수편이라 따라 읽기 바랍니다. 차는 위서지 수편이라 고로 속이에 다 무본지의니 내 입덕지문이요 적덕지기라 이거 조금 그런데 그래서 학자지 선무야라 요렇게 떼 읽으면 이렇게 떼 읽고 앞에와 같이 해석하면은 이 한문을 다 한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차는 다음은
다음과 붙으면 안 되죠. 왜? 다음과 붙으면은 이건 뭡니까? 동사하고 목적을 갖다가 구분 못 해주는 거죠. 이걸 갖다가 소기에 다무 본지어이라 이리 읽었다 보면 이는 잘못 읽는 거다 이 말이죠. 다무가 아니죠. 왜? 동사하고 우찌리냐하고 뭐뭇이 많다. 보호하고를 구분해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다자에 띄어야 되지. 다자에 안 띄고 이 두 개를 붙여서 다무 본지어이라 하면은 이거는 글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모르고. 그래서 문장 성분을 구분해 주고 띄어 읽기를 하라고 한 거죠. 고로 소기에 다무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소기에 다무본지 의니 내 이에 내 입덕지문이요 적덕지이라. 갈지자는 기력을 나타내는 게 무조건 앞으로 붙여야 됩니다. 내 입덕지문이요 적덕지이라. 그 다음 학자지 선무야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차는 의니 내 일덕지 무기요 적덕지이라. 네, 고려됩니다. 그래서 1편 하기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차는 위 서지 수편이니 고로 초기에 다무본지여이라. 그래서 내 입덕지문이요 적덕지기니 학자지 선무야라 되네. 저 토가 정확하려면은 요선 이자가 알고 여기서 요리 끝나는 게 훨씬 낫네요. 그래서 요가 라자가 붙는 게 제일 낫네요. 그래도 차는 위 서지 수편이라 고로 소기에 다 무본지의라 해놓고 내 입도지문이요 적덕지기니 여기가 니자가 니 덕을 쌓는 깃털이니 기본이니 학자들이 이리 해야 된다. 여기가 니자고 위에가 라 했고 요 문장이 끝나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요 한문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한자 한자를 봐나가는 게 페이지로 한 두세 장만 보면은 기본 문법은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문법이 어려운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서너 시간 나갈 때까지는 요와 같이 한자 한자를 다 설명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기 제1이라 이 책의 기본성이 하기편을 말로 해놓은 것입니다. 네, 그러고 앞 시간에 읽은 겁니다. 자왈부터 앞 시간에 읽었던 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왈부터 시작. 임부지 불온이면 불력군자와 이건 뭐 논어를 읽든 아니든 이 말같이 뭐 사람 입에 해자된 말은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요 세 구절인데 이게 대화처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렇고 이것은 직접 들은 1대 지자, 2대 지자들이 구전으로 전해 오던 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마치 가락이 있는 것, 아주 읽기 쉽도록 가락이 있게 되어 있다는 것. 맨 처음 공자님 말씀할 때 이렇게 멋있게 리듬이 있도록 말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찌 됩니까? 이 자체는 공자께서 어느 순간에 딱 세 줄을 한 번 말했는지도 의문스러운 겁니다. 대화책과 논어책의 가장 특징이자 또 한 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몇 살 때 어느 곳에서 말했다가 한 개도 없습니다. 단지 내용을 봐가지고 추측해가 들어가가지고 이것은 대략 만년에 이야기한 것이다. 이것은 대략 작년 시절에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보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은 그 위에 내용을 보고서도 이 말씀을 언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문장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말 중에 공자님 한 말 중에 12호의 지우학하고 15살에 학문을 뜻을 두고 30이 입하고 30살에는 내가 자립을 했고
학문이 정립이 되었고 40에는 부록했고 50에는 지천명했고 60에는 이순했고 70에는 종심 소역이 불육에 했다. 이거는 70까지 살아보셨으니까 70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 말은 70이 넘어서 하셨을 거라는 건 확실히 알지만은 맨 처음 나오는 이 글이 당연히 이게 50대에 하신 말씀인지 60대에 하신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읽어보면은 자기 나름대로는 이것을 어때쯤 이런 말씀 하셨겠지 하고 추측으로 짐작해 볼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논어체는 어느 그 글을 공자님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뭐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상고하기가 몹시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 그래서 맨 처음 말하기를 이 논어책의 맨 처음에 나오는 말이 학이 시섭지면 불령요랍니다. 학이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것을 그다 하면 됩니다. 학이 시섭지 요거 본래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학이 이렇게 학이 시섭지 불령열호 이까지만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걸 기르니까 자활에 하고 어찌 됩니까? 우리가 학이 시섭지 여기에 면자로 딱 이어놨죠. 면자로 이어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우리의 선조들이 요 토를 붙이는 걸 전격한 것은 태계시대 때입니다. 이것은 이 글을 보고 앞에 것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선조들이 토를 달아갖고 우리 후손들한테 전해준 겁니다. 중국 사람들은 지금 이런 토가 없기 때문에 고문을 반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지금 주역책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지금 주역책을 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토를 붙이 놓지 않았다면 지금 주역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는 토를 붙여 놓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주역책을 엄청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이는 토가 없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주역책 보기가 지금 더 어려울 거예요. 더 어려울 거예요. 이게 학이 시섭지면이라는 토를 붙은 것은 앞에 문장이 뒤에 문장의 조건문이다라는 걸 말해 놓은 거예요. 뭐뭐 하면 뭐뭐 하다 될 거잖아요. 옛날 우리 어찌 되냐 하면 선조들은 요것을 앞에 걸 갖다가 조건문으로 해석하라라고 이거 토를 붙여 놓은 거예요. 요것을 앞에 조건문이라는 뜻이에요. 학이 시섭지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한문 공부하기 좋습니까? 옛날 선조들이 토다라는 이것이 옛날 선조들이 거의 40% 이상은 해석을 해준 거하고 다름이 없어요. 학이 할 때 말리을자는 허사 의조사니까 무조건 앞으로 붙여 읽어야 되겠죠. 떼이는 거. 학이 시섭지면 요는 면자로 한 건 앞에 겁니다. 면 불령열호와 불령열 요 뒤에 호자 돼 있는데 요서 봅시다. 호자 뒤에 말로 해야 되겠습니다. 어찌 됩니까? 학이 시섭지면 요 뭡니까? 요거는 배우다입니다. 배우다. 시섭은 뭡니까? 시섭은 뭡니까? 때는 때시자지만 부사서는 때때로입니다. 때때로 익히 이다. 갈지자는 뭡니까? 일월이라는 겁니다. 일월. 그렇죠. 목적어를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일월. 이걸 우리 해석하면 일월 때때로 익히면 일 되겠죠. 일월. 배우다 일월 때때로 익히다입니다. 그럼 이 말열자는 뭡니까? 말열자. 이 말열자는 아까 갈지자는 문장 연결사라고 했죠. 단어 연결사라고 했죠. 이것은 말열자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연결사입니다. 연결사. 이 문장 연결사에서는 꼭 이거 말고도 조건을 나타내는 고적자나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쓰이자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때 쓰는 것은 이 말열이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말을 이어줄 때 순접일 때는 and라는 막 표현을 쓰죠. 역접일 때는 but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런데 이거는 and도 되고 but도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문장을 연결해 준다는 무조건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오면 어찌 됩니까?
그리고로 해석할 것이냐 그러나로 해석할 것이냐. 그러니까 역접이냐 순접이냐를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역접이냐 순접이냐.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고, 네, 요것을 봅시다. 요 인이 불악이면이라고 했는데, 요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만이고 사람이다라는 동사까지 표현된 겁니다. 사람 인자가 있고 말열 이자고 불악이 있습니다. 요 우지 요는 접속사입니다.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인이 불악. 여기 요거는 사람이다입니다. 그 이민하고 그 다음 뭡니까? 요건 불악은 배우지 않겠죠. 그래서 이 뒤에 말은 어찌 됩니까? 인이 불악이면 사람이다 배우지 아니하면 직권을 검서라 진성에 가깝다 이 말이 뒤에 나옵니다. 그럼 인이 불악은 뭡니까? 사람이다 묻습니까? 그러나 역접에 속한다는 거죠. 사람이고 그리고 배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면서도 이나 이면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말열자는 문장을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은 그리고 그러나이고 그 다음 이외에 하고 하고 밑에는 하나죠. 하나 뭐 하면서 여섯 동장 하여서 뭐 이로 대사고 온갖 표현은 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장을 하여튼 연결한 문장 연결사는 또 문장 연결사라는 것은 의미가 뭐인가요? 요 말년 이자 앞뒤에는 동사가 있다는 겁니다. 동사 무시면 문장이 안 되죠. 그래서 동사가 있는다. 그러면 이건 어찌 됩니까? 이거는 뭡니까? 배우다라는 말로 끝나면요. 배우다 한자지만은 문장입니다. 배우다. 그 다음 시습지는 이를 먼저 쓰면은 이를 열었고 이를 때때로 익히다입니다. 두 개의 문장이죠. 배우다 이를 때때로 익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겠나요? 예를 들어 배웠다 그러나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배우고 그러나 이것을 때때로 익히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아니불자가 있으면 딱 이거는 어찌 해석이 됩니까? 하기 불시석지면 이거는 배우고 이를 때때로 익히지 아니하면 할 때는 어찌 됩니까? 배웠으나 익히지 아니하면 이거는 역접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요거는 이 앞뒤의 문장을 보고 순접인가 역접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요건 어찌 됩니까? 배우고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항상 해석할 때 해고 그리고에 속하는 거죠. 순접이라는 말이죠. 배우고 고자 쓸 때 말결자 해석한 겁니다. 하기 배우고 어찌 됩니까? 배우고 이것을 되죠. 요거는 목적기 되면서 이것을 어찌 한다면 이것을 때때로 익히면 이것을 수시로 익힌다면 배우고 그럼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겠습니까? 배운 내용 그걸 말하겠죠.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이란 말을 대명사로 쓴 거죠. 배운 것을 이것을 수시로 익힌다면 불령여로화 이건 뭡니까? 또한이고 말씀문이 붙었지만 요거는 신망에 있는 요하고 딱 통용입니다. 그래서 기쁠 열자입니다. 기쁘다이지만은 요거는 마음속에 자기만이 느끼는 기쁨입니다. 우리말로 기쁘다는 게 이게 어떨까요? 흐뭇하다에 더 가깝습니다. 이건 흐뭇한 거. 마음속에 보면 흐뭇해지는 게 가까운 것이. 희열할 때니까 희열인 게 흐뭇한 거죠. 막 밖으로 표현되는 기쁨은 아닙니다. 이게 내의 마음속에 흐뭇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이것을 때때로 익히는 게 무엇일까요? 때때로 우리가 때때로 익히다 생각을 할 때마다 한 번씩 간혹 해본다 이 뜻일까요? 자주 익힌다 수시로 익힌다 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배운 그것을 실천할 그때가 딱 부닥치면은 그때마다 익히는 거예요. 그때마다 익히는. 어찌 되냐 하면 예를 들어
수용공 이제 그 9가지 용모에 나옵니다. 손의 모습은 손의 모양새는 항상 공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느 자리 가서 손 놓을 때마다 그거 연습하는 그게 시습인 거예요. 그게 시습. 걸어갈 때는 자세를 바르게 하여 걸어간다라고 했으면 그걸 배우면 걸어갈 때마다 그걸 하는 거죠. 걸어갈 때. 밥 먹을 때 해야 하는 것은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거죠. 그것이 시습인 거죠. 그 행위를 하는 그 순간을 당면할 때마다 항상 익히는 것을 시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시습. 그러니까 띄엄띄엄만 익힌다. 이것이 전혀 아니죠. 그건 띄엄띄엄만 익힌다. 밥 먹을 때 단정하게 밥 먹는 것은 밥 먹을 때마다 익히라. 밥 먹을 때마다. 뭐 부모 보고 효도하는 것은 부모 보고 배울 때 인사하는 것은 배울 때마다 하는 것이 간혹 띄엄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시습이란 말은 어찌 보면은 한가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행동을 당할 때마다 항상 해야 되는 것이니까 엄청 치열한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등한하기가 쉬운 거죠. 시습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주 긴장하지 않으면 시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긴장하지 않으면 어찌 돼요? 그것도 내가 몰랐네. 뒤에 하지 뭐. 이것은 안 된단 말이지. 그거는 시습이 아닌 거죠. 글씨를 쓰는 것은 글씨 쓸 때마다 그 순간마다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습은 엄청 중요한 말이에요. 긴장하지 않으면 시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습이란 말이 얼마나 좋아가지고 시습을 갖다 이름으로 쓰는 사람 있죠. 우리나라에. 김시습이 할 때 이걸 쓰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이 말이 얼마나 좋았으면 아들한테 이름까지 붙여줬겠습니까? 김시습. 그래 시습인 거죠. 그래서 이 시습은 줄을 보면은 한가하게 뭐 너희다가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때때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하는 당면한 순간순간마다 잊지 않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긴장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기 시습입니다. 배운 이것을 수시로 그때마다 익힌 단어. 유명한 여기서 따온 게 이전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따오는 두 가지를 떼가지고 뒤에 우리 나오는 학습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학습의 원어 찾아보면 여기입니다. 배울 학자, 익힐 습자 해가지고 익힐 습자 이래가지고 학습이란 말이 생긴 거죠. 학습입니다. 그래서 시습이라 할 때 또 습자 익히다는 것은 어떻게 나와 있나요? 익히다. 이 습자는 어떤 겁니까? 이 습자를 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주에 보면은 요 줄을 그 주가 있는 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저 두째 줄을 보면 어찌 됩니까? 습자를 해놓고 해석을 어찌 됐습니까? 습자를 요거는 해석을 딱 일어났습니다. 이어서 나온 해석 이런 것들은 우리가 외워놔야 될 것이긴 해야 됩니다. 같은 자가 붙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습이라는 것은 해놨습니다. 습은 어찌 됩니까? 습을 해석해 놓기로 일어났습니다. 어찌 됩니까? 숫자지만 이게 자주라고 했을 때는 사기라고 나옵니다. 요 숫자는 발음이 숫자도 되고 자주 사기라고도 할 때, 자주로 할 때는 사고를 했습니다. 그럼 습은 뭐라고 해놨느냐 하면 조삭비다 이렇게 조삭비 해놓고 어찌 됩니까? 그 다음 있습니다. 그거 토를 붙여 놓으세요. 습은 조삭비야라 해놓고 학지부리가 여조삭비야라 다 돼 있죠. 여조삭비라 씁니다. 그래서 여조삭비라는 걸 붓글씨 쓰는 사람들은 엄청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익히다는 것은 무엇이냐를 갖다 딱 해놓은 이것이 거의 말씀입니다. 익히는 것은 뭐 하는 것과 같다? 새가 삭자는 자주 삭자입니다. 새가 자주 나는 것과 같아요. 그게 익히는 거예요. 어린 새가 막 날개짓을 시작해가지고 오늘도 요렇게 한번 날아보고 내일도 요렇게 한번 날아보고 모레도 날아보고 계속 날다가 하늘을 쭉 나는 그 습자라는 뜻이죠. 습자. 꼭 같은 걸 반복하지만 계속 진보가 있는 것을 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진보가 있는 것.
새가 자주 날아보는 것이 습자다라는 거죠. 이거는 글자를 보고 해석한 겁니다. 글자가 어떻게 됩니까? 날개우가 있죠. 밑에는 무엇이 있나요? 흰백자가 있죠. 흰백자는 뭡니까? 밑에 흰백자는. 흰백자는 날이 새다는 뜻이요. 날이 새서 새가 날개짓 하는 게 습자예요. 그렇죠? 날이 새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고 날개짓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습자입니다. 그래서 주에 나오기로 습은 삭비양이 학지부리. 학지부리는 해석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학지부리. 학지부리. 예? 그 학지부리 직접 해석하는 거지. 여기서 또 갈지자 해석이 또 한 개 나옵니다. 학지부리라고 나왔습니다. 이 해석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학지부리. 이럴 때 갈지자는 앞에 있는 것이 목적어가 앞으로 나왔다는 표시입니다. 그런 게 갈지자가 어려운 겁니다. 아까 주어 표시라고 했죠. 학지부리는 이자가 그만두다라는 동사입니다. 부리. 배우는 것을이라는 여기 뜻입니다. 배우는 것을 뭐 하지 않는 것. 배우는 것을 그만두지 아니하는 것이 뭐와 같아야 한다? 뒤에 뭐와 같아야 한다? 여조삭비라. 새가 자주 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하는 것이다 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습자의 해석을 여러 가지 잘해놓은 게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워놔야 됩니다. 습이라는 것은 조삭비하니 학지부리를 배우는 것을 그만두지 아니하는 것을 뭐같이 해야 한다? 새가 자주 나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고 이것을 때로 수시로 익힌다면 불자는 아지불자는 여거이 낫다고 똑같습니다. 부정문을 만들 때 쓰는 겁니다. 또한 아니불자가 나오면 몇 가지를 해석하라고 했나요? 3개 해석해야 됩니다. 아니다로 해석하든지 없다라고 해석하든지 못하다라고 해석하든지 딱 3개로 다 봐야 됩니다. 아니다로 했고 아니다는 뜻만 전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없을 무자와 아닐 미자가 똑같습니다. 없을 무자 나온다고 해서 없다는 뜻이죠. 그거 아닙니다. 아니 불자와 없을 무자와 아닐 미자는 이 3개 중에 한 개가 어떤 게 맞느냐를 보고 해석해야 됩니다. 아니다, 없다, 못하다 3개 중에. 그럼 여기는 어찌 됩니까? 배우고 이것을 수시로 익힌다면, 여기서 익힌다면이라 하면은 우리나라 스님들이 여기에는 조건인 고적자가 생략됐다는 것을 우리 스님들은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맨자토를 붙인 거예요. 맨자토를 붙였다는 것은 조건을 나타내는 고적자가 생략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토를 안 붙이면 하기 희섭지 적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기 희섭지적 불령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적자가 말하는 데는 없는데 우리 선조들이 본 게 이거는 조건문이네 해가지고 맨자토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 해석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연청 쓰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이것을 익히면 불령열 또한 기쁘지 아니. 여기 무슨 음질입니까? 없으면은 해면은 또한 기쁘지 아니하답니다. 그렇죠? 또한 기쁘지 아니. 말이 안 되죠. 요 중에서 여기 붙어가지고 평서문이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 마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의문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 이를 수시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되죠. 그래서 이 호자가 문장 끝에 오면은 커서점 마크나 감탄 마크 2개 중에 하나입니다. 의문문도 이걸 쓰고 감탄문도 이걸 씁니다. 의문문이가 감탄문인가는 자기가 알아내야 돼요. 이것이 문장 가운데 쓸 때는 의조사 의자와 똑같이 쓰이는데 요 나오면 하겠습니다. 의조사 의자와 같이 쓰입니다. 문장 가운데 나올 때하고 끝에 나올 때하고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그래서 문장 끝에 오면은 요것이 의문문으로 만든 표시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기 희섭지명 배우고 이것을 수시로 익힌다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겠는가라는 것이 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천하의 망고의 명언이 됐을까요? 이 너무나 쉬운 말인데
한번 보세요. 학이 시습지. 학이 시습지. 학이 시습지에서 갈기자는 데 뺍니다. 학이 시습이라는 게 왜 천하의 만고의 명언이 됐을까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니, 배우고 수시로 익히는 것, 배우고 수시로 익히는 것.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문장의 포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장의 포용성. 왜 문장의 포용성? 동사만 있죠. 동사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배우기는 했는데 그냥 무엇을 배워 있죠. 무엇을 배우란 말이냐. 이게 빠져있는 게 무엇을 빠져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그 당시에는 그러면 공자님은 무엇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겠느냐. 스승과 제자의 이야기니까 이 말 안 해도 그때는 다 알았을 거예요. 다 알아. 이 무엇이 빠졌는지. 그런데 이 무엇은 그때 스승과 제자가 이야기한 게 당연히 서로 아는 거죠. 실제는 뭡니까? 과거에 이것은 학문을 초월하니까 시서 예학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놨습니다. 시경, 서경, 예학을 말하는 것, 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배우고 라고 때 배우는 내용은, 목적어는 스승과 제자가 다 알기 때문에 쓰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어로 안 썼기 때문에 이게 만고의 명언이 된 거예요. 예. 목적어가 들어가면은 쓰임새가 한정이 되잖아요. 공부를, 이 공부하라는 말인가? 운동하거나 기술 배우는 거는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목적어가 빠진 거예요. 목적어. 그래서 어느 곳 어디에 쓰무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기술을 배우는데 수영을 하는 거, 운동을 하는 거, 모든 걸 하는 것도 그 당시에 공자님이 목적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천하의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글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목적어가 딱 들어갔다면은 이것은 거기만 필요한 게 되죠. 거기만 필요한다. 이것이 논의 매력입니다. 앞으로 가다 보면은 이 말이 수천 년 이래 살아있는 명언으로 적용을 하고 익혀지느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포용력 때문인 거예요. 요 뒤에 어찌되냐, 예를 들어 딱 그 문장에 했고 요렇게 써놨다 합시다. 학문이 시습이라고 써놨다 하면 어찌 됩니까? 글을 배우고 익히지 않냐면 이래 됐을 거 아닙니까? 이는 글에 한정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리의 말에서 다 국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틀에 정해진 거죠. 그런데 이 목적어를 생략함으로해서 모든 틀을 벗어난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문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학이 시습은 어느 사람, 어느 선생이, 어느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한테서도 다 적용되도록 되는 명언이 된 거예요. 이게 성인의 말이에요. 이것이 성인의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인의 말은 천자가 들어도, 제후가 들어도, 백성들이 듣고 아무리 천한 사람들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인의 말이에요. 여기서 목적어가 생략된 이것을 보고 감탄할 줄 알아야 논어를 제대로 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우고 해서 무엇을 한 게 딱 한 개만 들어갔다 해도 이거는 국한이 되고 이게 굳어진 문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울 학자 뒤에 목적어 하나 생략한 이것이 생이지지인 성인의 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고 무엇을 안 정해졌기 때문에 이 글은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보는 사람마다 감동을 주도록 만드는 거죠. 배우고 그 배운 것이 무엇이든 이것을 수시로 딱 집중해서 익힌다면 또한 내 마음이 흐뭇하지 않겠는가, 이 말이죠. 불령료로 흐뭇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한 것이 첫 말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학습이란 말이 나왔고, 이것이 만고에 배우는 사람의 기쁨을, 배우는 사람의 흐뭇함을 이와 같이 잘 표현한 말이 유사 이래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이시습이 성인은 말, 생이지지가 아니면 어째 이렇게 말로 멋있게 했을까라는 거죠. 단지 거기서 요한 게 목적어가 생략됐다는 것이 이런 것이 어려운 문장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성인의 말이에요. 맹자 같으면 목적어였을 겁니다. 맹자는 분석하고 설명하는 글이잖아요. 맹자는 그래서 목적어를 생략 잘 안 합니다. 논어는 목적어가 생략된 글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가지고 더 활발하게 나가는 글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학위 시설 중에서는 요 목적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있는 문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활 공자께서 내지는 선생님께서 우리가 자활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활을 그래서 열어놓고 해석합니다. 자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놓고 뒤에 걸 요리 해석하죠. 이건 요 말 표현이 누가 말하기를 뭐뭐라고 하였다라는 말 있죠. 우리말에서 표현해서 그가 말하기를 뭐뭐라 하였다는 정식 우리말 문법 규정에는 안 맞습니다. 우리는 그가 뭐뭐라고 말하였다 해야 우리말 정식 문장이죠.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뭐라 하였다 이것은 뭡니까? 한문을 해석투죠. 해석투죠. 한문 해석도입니다. 그런데 이 한문 해석도가 우리말보다 뒤에 문장이 길면 더 많이 쓰게 됐죠. 이것이 한문을 해석하는 문장의 표본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런 겁니다. 영어를 많이 쓰다 보면 영어 표현을 갖다 우리말 같이 쓰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해놓고 먼저 동사를 해석해 놓은 것은 뒤에 있는 목적절이 워낙 길기 때문에 해석할 때 그래 하는 겁니다. 왜냐면 공자님께서 뭐뭐라 하고 말하였다를 맨 뒤에 가려고 하면은 헷갈리니까요. 그래서 동사를 먼저 해석해 놓고 넘어가는 표현이 말하기를 내지는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석하실 때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왈까지 해놓고 그 다음 뒤에 이제 해석하는 그런 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기 시습지면 배우고 무엇을 배우는 목적이 생략된 것 아주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렇고 논어를 보거나 공자가를 보거나 다른 거 다 볼 때는 그 당시에는 배우다 했는데 공자님께서는 제자한테 무엇을 말을 한 것일까?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논어의 근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어서 망고의 명언이 되었지만 당대에는 정확하게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공자께서 당시에 학문은 시서 이야기라는 서적을 통해서 익히는 모든 지식은 권력자들이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사대부상들이 다 가지고 있고 일반 백성들은 공부를 할 생각도 안 했고 못한 거예요. 그런데 공자께서 왜 백세의 스승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글로 되어 있는 이 간책에 주가를 쓰인 이것을 갖다 일반 백성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거든. 그래 저 위정자 지도자들이 젖들어 보는 이런 글귀들을 가르쳐 시경을 가르치고 서경을 가르치니까 세상에 이런 게 있냐 말이지. 그 얼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배울 학자 뒤에 생략된 목적어를 찾아 쓰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는 아마 시서예악이었을 것이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그 당대 춘추시대에 올라가고 이 세상에 학문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 학문을 처음 닦고 그 학문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실제 선생한테 배웠을 때 얼마나 즐거웠었겠느냐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 입시 공부 이런 것은 목적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이 시습지면 배우고 이것을 수시로 익힌다면 불력 아니 불자 나온 게 이건 부정문입니다. 불력 또한 기쁘지 아니하다로 될 것인데 의문 종결사가 붙어가지고 아니한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또한 흐뭇하지 아니한가 그 뒤에 그런 문장이 똑같기 때문에 해석글이 딱 그대로만 해석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학습에 대해 공부하는 것의 즐거움을 유사이대로 이와 같이 멋있게 말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외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김시섭이는 이까지 이름까지 짓죠. 이까 이름 짓은 게 김시섭의 자는 뭐이겠습니까? 김시섭의 자는 매월당은 호죠. 호는 지가 마음대로 짓고 자는 이름하고 김이란 연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섭의 자가 뭐이겠습니까? 자가 열경이죠. 깃볼 열자로 나왔잖아요. 깃볼 열자 있으니까 열경이죠. gen자 이거는 호 뒤에 붙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김시섭의 자가 열경입니다. 열경. 시섭이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열자가 안 들어가면 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열경이죠.
김시섭의 자가. 그래서 학문에 대한 즐거움을 이와 같이 이야기해요. 딱 한마디. 그렇고 결국 학습이란 말이 나온 것이고 이렇게 했었는데 배우는 것을 세상 우리는 지금 뭐 하도 배울 게 많아가지고 징그럽다 싶어가지고 도망가는 세상이지만은 그 당시는 어찌됐냐 하면 권력자나 위정자 이렇게 백성들은 복종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아는 것이 소용없는 것이고 하면 그 당시에는 뭐 종이가 있습니까? 거석이 있습니까? 이 글 같은 거 하면 주간에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차이 한근 너는 이 한근 같으면 차이 뭐 주간에 한 짐이나 되고 이랬었는데요. 그와 같은 시절에 야 이런 것들이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를 아는 것이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가르침을 베푼 첫 시작이 이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학문이 지배자층이 소유하던 것이 점점 내려오던 것이 공자 앞시대에 제나라 항공이 있고 춘추시대에 와서 정나라 정자산이 있습니다. 자산, 정자산 맹자에도 나왔죠. 정자산부터 백성들이 깨어나니까 백성들도 해가지고 지식을 갖도록 해가지고 인재로 선발해야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학문이 보편화되는 것을 학문이 맨 처음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화되는 시원을 말해놓은 학습이라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아는 학문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아주 경이로운 그는 한 기절이 학위시습이다, 학습이다라고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억지로 공부하는 것하고는 완전 다른 느낌입니다. 노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2500년 전에 그곳으로 돌아가서 본다면은 감동할 수 있는 것이 곳곳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다음 유붕이 자운방내하니 유붕이 자원방 요도 딱 한이가 아니고 미언대 했으면 앞에 뭐 조건문이랍니다. 요 어찌 됩니까? 요를 써놨습니다. 이거 어찌 했나요? 유붕이 자 원방이 하나에 다합니다. 요 자원방인데 이걸 자원방내라고 떼 읽으면 안 됩니다. 자원방내는 아닙니다. 왜? 원방 자체가 하나에 다합니다. 그럼 자자는 뭐겠습니까? 자자는 뭡니까? 쓰임새가 자는 내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는 자신자도이지만 부사로서는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그렇고 기능을 나타내는 조사로서는 뭡니까? 조사로서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뭐뭐로부터 영의 from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면 뭐뭐로부터 뭐뭐에 이르기 까지라고 쓸 때 엄청 이 말 많이 쓰죠. 자 뭐뭐서로 지 뭐뭐히 이럴 지자가 딱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뭐로부터라는 뜻이죠. 그래 부터라는 뜻을. 그래서 이게 나오면 스스로라고 해석할 것인지 뭐뭐로부터라고 해석할 것인지 두 개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신이라고 해석할 것인지 세 개네요. 그럼 요걸 여기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벗이 있어 스스로 원방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됩니까? 벗이 원방은 먼 지방이라는 뜻이죠. 먼 지방 뭡니까? 으로부터 from이라는 뜻입니다. 벗이 이서 요자 이걸 어찌 해야 될까요? 해석을 이걸 할 때 어찌 합니까? 우리가 흔히 해석할 때 어찌입니까? 유봉이 자 원방 내면 흔히 해석할 때 어찌 됩니까? 벗이 있어 이리 해석하죠. 벗이 있어 원방으로부터 찾아온다면 자 원방 내면 벗이 있어 원방으로부터 찾아온다면 했는데 맞는 해석일까요? 맞는 해석일까? 틀린 해석 어떻게 되었나요? 유붕이 자원방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는 주어의 표시라고 했죠. 여기에 유붕이 되어 있죠. 주어의 표시. 이거 어찌 되나요? 요리 벗이 있어 요리 쓰인 것일까요? 요거는 유무국문 이행식 문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주어고 요 올레자가 동사고 이 가지고 여기 있다. 이것이 정식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유붕이 벗이 있어. 벗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거는 전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 자체는 요 전체에 걸리는 있을 유자입니다. 붕이 자 원망내 함이 있으면이라는 뜻인 거예요. 붕이 벗이 벗은 무엇이 벗입니까? 벗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벗은 아무나 벗이 아니고 벗은 뭡니까? 육아에서 말 때 벗은 동지동도입니다. 동지동도 어딘가요? 벗은 뜻이 갖고 뜻을 함께하고 무엇을? 도를 함께하는 것이 벗입니다. 그래서 뜻을 함께하고 도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는 벗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다가 안 될 때는 이거는 그래서 부자간에는 의절을 할 수 없지만 친구끼리는 의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동지동도가 안 되면 의절을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있을 유자는 벗이 직접 해석은 벗이 있어가 아닙니다. 벗이 어찌됩니까? 친구가 어찌됩니까? 뭐로부터? 원방으로부터. 원방은 먼 지방입니다. 원방으로부터 뭐함이? 올레자는 찾아옴입니다. 찾아옴이 어찌됩니까? 있으면 할 때 있는 이것이 이행식의 문장이지 벗이 있어가지고 원방으로부터 찾아온다면 이렇게 한다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유봉 자체가 문장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있을 유자는 요까지 조건문에 걸리는 이행식 문장의 기운 보고 저리고 이행식 문장의 동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흔히 우리가 벗이 있어라고 해석해도 무난하지만은 문장 성격을 분석해서 하라라고 하면 있을 유자는 요까지가 걸리는 동사 전체 동사다라는 거죠. 벗은 동지동노입니다. 그런데 법붕자를 논어 전체를 보거나 법붕자는 어찌입니까? 우리가 벗이라고 하면은 제일 우리는 나이가 비슷하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아까 말한 벗은 뭡니까? 동지동노입니다.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뜻이 같고 같은 도와 같으면 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기람이 뜻이 같고 도와 같은 사람이 누가 제일 많겠습니까? 사제간에가 제일 많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그래서 옛날 스승들은 전부 다 제자를 표현한데 보면 버두자로 씁니다. 버두자. 그래서 글로 보시다가 항상 보면 노우 누구누구가 나오죠. 노우는 선생이 제자한테 쓰는 말입니다. 노우 누구누구가. 이렇습니다. 노우. 나이 많은 벗이라고 썼죠. 나이 많은 벗이니까 한 4-5살 차이 나는 선배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두자와 법붕자로 쓰는 것은 스승과 제자인가. 그래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딱 글 보면 스승이 제자한테 글 쓸 때는 노우 누구가 왔습니다. 더 나아가지고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차서를 지어줄 때 뭐라고 쓰면 차서를 지어줄 때 선생님이신데도 손우 누구 뭐가 손우 뭐가 서하노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정말 항송하죠. 스승이 제자한테 손우라고 쓰니까요. 그런 경우 흔히 그래서 버두자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버두자를 보고 나서 이 친구가 적어줬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양보 자서를 줘주면서 손우 뭐가 서하노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볼 때마다 항송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렇죠. 그래서 버두자는 동지동도고 이 법붕자는 나이 비슷하고 니하고 친구가 하자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벗이 원방. 여도 원방이라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공자께서 뭡니까? 여기서부터 4km 좀 떨어진 사람이 찾아와서 이 말을 썼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시에 공자의 제자들을 보면은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성한 것은 초기 제자보다는 중기 제자, 말기 제자가 성한데요. 중기 제자, 말기 제자 이외에는 위국에서 찾아온 거예요. 옆에 있는 위나라하고 조나라, 진나라 위국에서 찾아온 거예요. 세상에 노나라 저 곡부에서 뭘 가르쳐 준다는 선생님이 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찾아와가지고 배우려고 한 사람. 그럼 자로도 위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방이라고 한 것은 중국은 땅덩이 넓습니다. 우리같이 뭐 진주 살고 부산서 찾아왔다고 원방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뭡니까? 위국이나 내가 꼭 배워야 되겠다. 그 선생님이 있다는데 이래가지고 옛날에 뭡니까?
뭐 불가에서도 그렇죠. 또 제가 말을 듣기에 결제를 하고 그럴 때는 장작하고 쌀하고 이렇게 치고 그 선생님이 너 100리 500리 밖에 가가지고 이래 한다는 말을 제가 어떻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 원망도 그와 같이 아닙니다. 정말 배우는 게 배우고 싶으면 간절해가지고 외국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나 많고 작고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붕자는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 유붕이 자 원망내명 이 말은 공자님이 극날 만년에 하셨을 거예요. 앞에 있는 하기시습 이거는 사실 보면은 자기가 하면서 느낀 걸 말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록인 한 40대일 거고 제가 볼 때 유붕이 자 원망내 이거는 아마 예순 60이 넘으셔서가 있으신 건 아닐까. 동시대 쓴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추측일 뿐이죠. 그런데 너무나 말의 호흡이 똑같고 비슷해 놓으니까 이대 지자들이 논어 책을 편집하면서 같은 때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지향하고 있는 어질 인자의 도를 지향, 사람의 본성을 추구하는 왜 인이라는 것은 본성 탐구 공부거든요. 본성을 탐구하는 이 공부에 재미를 소문이 나가지고 알고서 나를 갖다 그 외국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원망은 결코 옆 동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벗이 어떤 벗이 나와 뜻이 같고 도가 같은 어떤 사람이 외국의 먼 지방에서부터 나를 웃자나면 찾아옴이 있으면 그것은 어찌입니까? 불력 낙과 또한 어째? 또한 즐거울 낙자죠.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 즐거운 것은 외부로 표현되는 즐거움입니다. 앞에 길벌열자는 마음속에 흐뭇하게 자기한테만 있는 거고 이 낙자는 서로가 즐거워하고 하하하 웃는 것이 낙자죠.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을 할 때 결코 이 말 자체가 뭐 별거 아니네 친구 만나면 반갑다 소리네 라는 거 하는 느낌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 어떤 사람이 정말 저 사람한테 저분한테 가서 한 수 배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묻고 뭐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 칩시다. 그거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원망이 그렇게 가까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학문을 그 중에서 학문이라는 것이 일반 백성들 평민한테는 없었던 건데 학문이라는 것이 좋아가지고 불언천리하고 찾아오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정말 이같이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런 게 있는 사람 찾아오면 침식을 읽고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랬을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요 말 같은 것도 그와 같은 그 시대 상황으로 봤을 때 학문이 백성들 일반 평민들한테 막 처음 퍼졌었고 그 가르쳐준다는 소문을 듣고 정말 멀리 외국에서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자체 공자님의 그 즐거움을 얼마만 했을까라는 것이죠. 초창기 학문 처음 퍼졌을 때니까 이 말만 봐서도 이 말을 할 때 앞에 것 하실 때도 공자님이 학문을 깨치는 것을 즐거워한 것이지만 이 유봉이 자 원방이면 불령낙화 이 말 할 때 정말 기분이 좋아서 하셨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먼 그런 곳에서 나를 찾아왔다니 이리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살아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붕이 할 때 있을 유자가 면하는 데까지 걸리는 전체 동사라는 건 꼭 아셔야 됩니다. 유붕이 자원 벗이 있어라는 뜻은 아니다 이 말이죠. 벗이 원방으로부터 내함이 있으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뜻입니다. 즐겁지 아니한가. 유명하고 여기서는 그런 게 앞에서는 배울 학자 학습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법붕자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다음 인부지 제가 어찌 이 세 줄을 갖다가 딱 동시대에 말한 것은 아닐 건데 안 동시대에 말했는지도 모르죠. 지금 동시에 말했는지 모르죠. 이렇게 아름답게 말을 하셨을 수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인은 주어입니다. 그 다음 허사를 갖다가 기능을 나타내는 말열리자를 위로 붙이 읽어야 되니까 떼 있는 게 어찌 됩니까? 인부지 되죠. 인부지 불온이면 됩니다. 인부지 불온이면
인부지불용. 여기서 인이라는 말이든 이런 우리가 사람 인자죠. 사람 인자지만 이거는 나를 제외한 남, 타인을 말할 때도 인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말 남이라고 해석하죠. 남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인부지는 이는 뭡니까? 사람들이 이래 해석해도 되지만 어찌 됩니까? 남들이 이래 해석해도 됩니다. 사람들이 안 그러면 남들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뭐 우리가 통상 사람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을 같이가 남이라는 뜻으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부지이 말이를 자를 순접으로 해석해야 할지 역적으로 해석해야 할지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니 불자는 아니다. 이건 나도 부정인 말이죠. 남들이 아니하여도 뭐 하지 아니하여도 알지자 있죠. 남들이 알지자는 알라도 되지만 알아주다도 되는 거죠. 남들이 뭐 하여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되면 밑에는 불어는 썩낼 온자입니다. 썩낼 온자이면 이 썩낼 분자하고는 다릅니다. 썩낼 분자를 받고 확 얼굴한 게 썩낼 분자고 썩낼 노자고 온자 이거는 속으로 확 썩내는 게다. 야 두고 봐라 이런 것들 그 뭐니까 마음속에 딱 옹하고 있는 그 온자입니다.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불온할 때. 예, 마음속에 꽁하는 거 그걸 온이라고 합니다. 온. 이 온자는 성낼 온자. 인부지 오지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앞에하고 뒤에 문장을 보면 이 말 열리자는 역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알아주지 않다. 여기서 알아주다는 요또 뭡니까? 생략되어 있는 게 뭡니까?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것이 명문장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실력을 알아주지 않다. 뱃을 높은 걸 알아주지 않다. 돈 많은 걸 알아주지 않다. 그런 목적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목적어가 있어버리면 왕은 죽은 국한된 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는 부지 다음에는 알지자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무엇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돈 많은 걸, 안 그러면 뱃을 높은 걸, 안 그러면 뭐 학식 높은 걸, 뭐 인격이 좋은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지 다음에 생략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글의 매력이에요. 요 뒤에 알중 부지 다음에 목적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 글의 느낌이나 포용력은 뭐 죽어버리는 거죠.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무엇을 그런데 이거는 어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정해지지 않아서 좋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가 말할 때는 요 목적어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그때는 목적어가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제가 선생님 제가 어디 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러니까 내가 뭐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꾸 그리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 시고 있다가 너희들이 몰라줘도 썩내지 아니하면 하고 말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분명히 말을 쓸 때는 당시에는 정확한 목적어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그 목적어를 갖다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 수 없어서 더 멋있는 문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메 이 문장은 제가 볼 때 이 문장은 아메 제자 중에 어느 사람이 오해가지고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하거나 뭘 열심히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효과를 너무 알아주지 못해서 스승한테 와서 화내고 분노하고 이랬을 사전에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리 말하라 하고 이 말을 갖다가 다정하게 해줬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지 뒤에 있는 목적어는 지금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런 걸 찾아가는 것이 논어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모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무엇을 일단 보기에 내 잘난 것, 안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이런 생각 가지겠죠. 그 어느 것을 다 붙여도 말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글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생이지지 성인의 말은 이렇다는 거죠. 성인의 말은 이런 목적어가 생략돼서 성인의 말인 거예요. 맹자는 목적어 생략하지 않습니다. 왜? 맹자는 자기 가진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맹자는 보면 목적어 생략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논어는 대화체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생략됐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지만은 목적어가 생략됐기 때문에 후세에 영원히 살아있는 문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국한되지 않은 문장이 된 거예요. 인부지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무엇인가는 모르지만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얼마나 말이 좋아요. 남들이 네 자신의 무엇을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말여자 하여도 하는 게 제일 좋죠. 역적인 게. 하여도 뭐 하지 아니하면 꽁 하고 썩내지 아니하면 이 말입니다. 썩내기 속으로 썩내는 겁니다. 밖으로 길길이 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썩내를 온 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꽁 하지 아니하면 니 그러지 마라 이런 거죠. 그 어떤 제자가 그런 경우가 있었다면 얼마나 그 제자 이 말 듣고 좋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니 꽁하게 그러지 마라 이 말. 뭐 우리가 요즘 볼 수 있는 그 축구 선수 중에 정말 그 좋은 친구 손흥민이라는 친구가 너무 포용하고 배려하는 거 그거 보면 놀라울 것 같아. 뭐 오다가 내 보니까 이강인 뭐 포용하고 사진 나온 거 그걸 어떻게 보고 왔었는데 그 마음에 내가 그 뭐 후배한테 그래가지고 지 맥히거나 손이 했다면 꽁하기 쉬울 겁니다. 이 자식 두고 봐라 하기 쉬운데도 그런 겁니다. 인부지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해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불온이면 마음속으로 꽁 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어찌 됩니까? 똑같죠. 불력군자고 딱 의문문은. 근데 반어적 의문이죠. 또한 무엇이 아니겠는가?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최초로 군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군자는 이전에는 다 임금들의 그러니까 치자들의 자제들한테만 쓰는 게 군자였습니다. 그러다 후대에 오면서부터 군자라는 개념이 논어 전체 나오는 말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자와 소인에 대한. 그래서 군자는 후대에는 인격적으로 높은 인격과 학문이 높은 사람한테 붙이는 말로 나오죠. 그 중에 보면 딱 앞으로 군자에 대해서 제일 설명을 최초로 어원을 갖다 개념 규정을 하는 게 주에 보면 나옵니다. 주에 보면 군자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주에 보면 군자는 뭐이다? 군자는 무엇이다? 군자는 성덕지명이라고 되어 있죠. 성덕지명이라. 주 맨 앞에 있죠. 오는 함 노의. 오는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 기운을 품고 있는 게니까 꽁하는 거죠. 함 노의요. 그 다음에 뭡니까? 군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앞으로 군자나무 성덕지명 이것이 해석을 제일 잘한 거다 하고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앞에 이길섭자가 새가 나는 것과 같다는 여조사배와 같이 군자는 뭡니까? 성덕지명 뭡니까? 군자는 성덕. 덕을 완성한 사람의 명칭이라는 거죠. 덕을 완성한. 군자는 성덕지명이라. 군자는 성덕지명이라. 군자는 내면의 덕을 완성한 것의 명칭이다라는 거죠. 군자, 앞으로 군자, 이건 시험 나오는 겁니다. 군자는 무엇인가 하면 성덕지명 이렇게 써요. 이걸 갖다가 체크해야 다 맞다라는 거죠. 성덕지명. 덕이라는 것은 뭐 명자 때도 엄청 많이 말씀. 덕이라는 것은 뭡니까? 덕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 중에 있는 선한 마음, 그 선한 마음을 인이라고도 하고 맹자께서는 성선할 때 인이죠. 인의 예지라고 하고 본성 중에 있는 선한 마음을 따라 행동하여 남에게 베푸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건 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말은 선한 본성입니다. 선한 본성을 따라 안 그러면 선한 본성인 인을 따라 가지고 인을 따라서 남에게 베푸는 행위가 들어가는 겁니다. 행위가 들어가. 덕이라는 것은 행위로서 나타나지 않은 것을 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인 선한 본성이 행동화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되냐 하면 인부지 불온이면 또한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무엇을은 빠져 있습니다.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마음속에 꽁하지 아니하다면 또한 그게 군자가 아니겠느냐. 마치 이 글은 어떤 것을 개념 규정을 하거나 정리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누구를 뭐 달래듯이 놈을 갖다가 좀 위로해 주듯이 그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세 개가 동시에 딱 공자가 한 말은 아닐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워낙 이 말의 그 분위기가 비슷하고 어투가 비슷하니까 한테 모아놓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순수 추측입니다. 순수 추측. 그런데 한 기절 한 기절을 떼놓고 봐도 한 기절 한 기절을 떼놓고 봐도 다 훌륭한 말입니다. 이것을 앞으로 볼 때 이것이 딱 그 당시에 동시에 연이한 말이다. 이리 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한 줄 한 줄씩 곱씹어 보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것, 또 학자로서의 놈들이 내가 가진 것 그거 공부나 무엇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정말 공하지 않냐고 풀고 더 할 수 있는 이까지를 말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 일거는 무본 사람이 가지는 근본에 힘쓰라는 것을 다 기록해 놨다라고 하죠. 단 이 세 줄의 글 이것이 논어 뒤까지가 전편에 대한 기본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맨 처음 나오는 세 줄. 동시에 저거는 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 가도 그저 한번 써볼 수 있도록 외워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발부터 시작.